오전과 오후를 가르는 골든크로스 시간, 오늘도 MBN골드 조기준 매니저와 함께 투자의 기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외국인이 다시 돌아서면서 지지부진했던 코스피 다시 한번 양전에 성공해주면서 양시장 현재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오늘 강했던 섹터 한번 열어보시죠. 오늘은 조선, 바이오, 또 전선이 자리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바이오, 지금까지 계속해서 좀 하락을 해왔잖아요. 이제 정말 진짜로 반등을 해줄 수 있는 건지 좀 궁금한데요. 가온전선은 한 주당 0.8주 무중 때문에 상한가 같고요. 조선업종은 이제 캐나다 잠수함 수주권으로 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바이오가 지금 간만에 6개월 동안 지금 이제 올해 1월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약세를 찍었는데 오늘 D&D 파마텍이 이제 LG AI 연구원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신약 개발, 펩타이드 신약 개발한다라고 하면서 13%, 14% 올라가고 있고 또 ABL도 상승하고 있고 올릭스도 지금 올라가는 이유가 다음 주에 이제 22일부터 25일까지 바이오 USAS 샌디에고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RNA 관련해서 글로벌 협업을 노린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D&D 파마텍, 올릭스가 지금 RNA 관련해서 메시 치료제에서 가고 있는데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도 있지만은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들이 이제 바닥권에서 계속적으로 헤매고 있는 주식들도 많아요. 큐로셀 같은 경우도 안발세 허가가 났습니다. 대신 3억이 넘는 고가의 카트 치료제이기 때문에 보험이 등재돼야 되는데 다음 달에 이제 보험 신청을 할 거고 아마 평가를 하겠죠. 그래서 보험이 되면 제가 보기에는 이제 큐로셀 카트 치료제뿐만 아니라 로킷도 지금 바이오 관련해서 장기 재생, 그다음에 신장 임상이 다음 달에 시작하고요. 관절과 그다음에 피부 재생은 상용화를 지금 현재 이루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로킷, 큐로셀, 그다음에 이제 알지노믹스도 지금 현재 이번 달 말에 무중 1대1 무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상승하는 바닥권에서 이제 올라오는 종목 군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참 오랜만에 이 강한 섹터의 바이오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반기에 본격적인 반등 기대해 보면서 그렇다면 오늘의 탑5는 어떤 흐름 보이고 있는지도 한번 짚어보시죠. 오늘 가온전선이 상한가를 찍었더라고요. 네, 가온전선 아까 한 주당 0.8주의 무중 때문에 상한가를 찍었고요. 그래서 무중으로 해서 최근에 안 올랐는데 장이 또 좋아지지 않았나 상한가를 바로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상한가 찍는 종목이 있고 대신 이제 삼성전기도 이제 200만 원 안착하면서 밀릴 것처럼 보이지만 또 보합 시세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삼성전기도 8자지만은 9자를 곧 찍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제가 보기 주목하는 건 코리아 서킷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연기금 매수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기관들이 지금 현재 한 달 동안 거의 88만 주, 90만 주를 산 상황이에요. 외국인들은 지금 현재 3.4까지 내려졌지만 다시 매수 전환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코스닥 관련해서 PCB, FCBGA 관련해서 기판 업종 중에 그 업종 내에서 가장 저평가된 피어그룹 내에 저평가된 게 코리아 서킷이기 때문에 1000%가 됐지만은 곧 지금 1140. 또 1200, 1300, 저는 1500까지도 볼 수 있는 종목이다. 그러니까 7월 3 말일까지 이제 이 종목을 계속 포트를 볼 텐데 과연 얼마까지 갈지 저는 기본적으로 1500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가온전선, 삼성전기 그리고 연일 수익률을 높여가고 있는 코리아 서킷까지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는 저희 리뷰 종목 확인을 해봐야겠죠. 첫 번째로 확인해볼 종목 삼양 NC캠입니다. 저희가 6월 9일에 매수를 해서요. 38%대 수익을 보고 있네요. 네, 삼양 NC캠도 실적이 우수한 회사이고요. 삼양홀딩스가 8% 거의 70%를 육박하는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5% 샀어요. 근데 외국인들이 5% 사고 멈추고 있는데 기관들이 이제 다시 매수로 전환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노광 공정에 들어가는 이제 포토레지스트를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부채 비율이 20%도 안 됩니다. 부채 비율이 낮은 측면에서 외국인들, 그러니까 유통주수가 600만 주인데 외국인들이 100만 주를 샀기 때문에 500만 주, 4,500만 주밖에 유통이 안 되는 주식이고 대주 지분이 그만큼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포토레지스트 관련해서 국산화 성공한 기업으로 이제 유일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시총이 4천억대인데 다시 전고점을 넘어설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 딱 찍고 반도체의 상승, 오늘 아침에 올랐다가 반도체가 바이오의 수급을 뺏기면서 밀렸지만 재차 상승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골든크로스가 났어요. 120일 이평선을 뚫고 이제 골든크로스가 났기 때문에 이제 차트가 다들 정배열되면서 추가 상승세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삼양 NC캠 재차 상승해서 다시 전고점 돌파를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롯데쇼핑 한번 볼게요. 백화점 관련주 계속해서 강조를 해주셨잖아요. 이 롯데쇼핑은 새로운 목표가를 오늘 세워주신다고 합니다.
이제 20만 원을 뚫었습니다. 21만 원까지 올라왔고 결국에는 롯데쇼핑이 지금 이제 환율이 1,500원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고환율 시대에서 수혜주가 롯데쇼핑이고 외국인 관광객은 끊임없이 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는데 이 주식이 과연 얼마까지 갈 수 있을까? 1분기에 실적 2,500억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기존에는 자산주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산 가치가 자본 총계가 20조에 지금 현재 5조대 시총밖에 안 되기 때문에 PBR을 계산했을 때 뭐 0.12 뭐 그전에는 0.1이었어요. 이제 올라와서 0.2로 됐다라는 건 4배 정도 올라야지 자본 총계. 그러니까 지금 회사 이 PBR이라는 거는 청산했을 때 4배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회사 이제 그만 스톱하고 청산 자산을 팔고 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저평가 밸류가 아직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실적이 되기 때문에 배당도 지금 이제 4~5% 나오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 계속적으로 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그런 측면에서 오늘 52주 신고가 달성했고요. 외국인들 6일 연속 매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목표가 25만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롯데쇼핑 새로운 목표가 25만 원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리뷰 종목 GNC 에너지입니다. 이 종목 저희가 6월 11일에 매수를 하고요. 급등이 나오진 않았지만 실거래일 내내 조금씩 올라서 현재 20%를 향해서 가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충분히 상승 가능성 있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이제 이게 4만 원대에서 특별한 악재 없이 2만 원까지 50% 빠졌어요. 그래서 어떤 뭐 악재가 있는지 그런 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최근에 이제 LG U+에서 300억대의 이제 발전 수주가 나왔어요. 그래서 비상발전 전문 기업으로서 우리나라에서 거의 탑을 달리고 있고 시장 점유율 거의 70~80%를 차지하고 있는 독점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지금 이제 그전에는 이제 디젤 발전이었는데 지금 친환경으로 해서 가스 터빈 발전으로 바꾸고 있는 상황에서 이 회사의 매출이 지금 이제 그전에 30%였는데 70%, 80% 이제 회사의 비상 발전 매출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2030년까지 일감이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가 우리나라에서 탑인데 이제 해외 수주를 위해서 호주 법인을 설립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호주 법인 외에도 미주 법인도 앞으로 설립하지 않을까 해서 해외 데이터 센터 발전의 비상 발전에 수주 모멘텀이 나올 거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네이버부터 시작해서 뭐 거의 모든 회사의 비상 발전은 GNC 에너지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제 바닥권에서 이평선, 골든크로스 오늘 이제 120일 이상 이평 종가가 플러스 나면은 이평선을 뚫는 골든크로스가 나오니까 한번 양전환하면서 여기서 이제 넘어서면은 추세 장대 양봉이 나오지 않을까라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지금 제가 35,000원 높게 잡아드리는 이유는 4만 원대에서 빠졌기 때문에 35,000원까지 노려보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네, 영차 다시 올라가 주고 있는 GNC 에너지까지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의 공략주도 준비가 되어 있죠. 오늘의 공략주 바로 열어보시죠. 오늘은 하나 머티리얼즈를 준비를 해주셨더라고요. 글로벌 식각 장비 대장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식각 장비 관련해서 이제 대장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하나 머티리얼이 근데 시장에서 너무 지나치게 이제 원익 IPS라든가 HPSP라든지 이런 종목군들만 너무 쳐다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 중에서 가는 종목만 넘어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고가권에 있기 때문에 못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운 제가 보기에는 종목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바로 투자 포인트로 넘어가 보시죠. 어떤 포인트 준비해 주셨을까요? 이제 글로벌 식강 장비에서 대장주다, 밸류체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글로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매출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해외 매출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도쿄 일렉트론이라고 이 회사가 1위주로 13.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쿄 일렉트론에다가 납품하고 있고 그 회사가 또 14% 가지고 있다는 건 그만큼 한국에서 하나 머티리얼의 기술력과 그다음에 모든 것들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제 해외에 일본 법인이 이렇게 2대 주주로 참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올해 2026년에 매출 성향이 1,000억대로 지금 현재 놀렸고 증권사가 지금 내년에 1,300억을 지금 현재 상향을 하더라고요. 작년에 500억대인데 2배 이상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출이 이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래서 반도체의 호황기의 영업이익은 하나 머티리얼이 올라갈 수 있는 추가 상승 이유를 제가 여기서 찾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투자 포인트 짚어주셨는데요. 차근차근 하나하나 한번 봐야겠죠. 먼저 이 주주 지분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도쿄 일렉트론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 이제 하나
마이크론이 이제 44%, 대주주 지분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2대 법인이 이제 이렇게 13% 가졌으면 대주주 지분이 한 20% 있는 기업이 많은데 대주주 지분이 14%에다가 외국인 도쿄 일렉트론이 2019년부터 13.78을 들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들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 삼성자산운용이 5%의 지분 매수를 했다라는 거 보시면은 그래서 65% 이상을 이제 하나마이크론 대주주와 도쿄 그다음에 자산운용이 매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잘 보시면 외국인 지분이 22%예요. 그래서 도쿄 일렉트론을 빼더라도 외국인들이 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서 외국인 지분 최근에 우상향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주주 현황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실적을 살펴볼 텐데요.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더라고요. 더 성장 가능성 있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제가 지금 2025년에 2,700에 500억인데 증권사가 1,000억을 지금 이제 예상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FN 가이드에서는 3,500억, 900억 정도를 예상했는데 지금 이제 우상향하고 1분기에 이제 900억의 매출에 이제 200억의 영업이익이 나왔다는 거. 그 전에는 6자, 8자, 9자 이렇게 해서 점점 수치가 올라가는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2분기에도 800억 잡고 200억대의 영업이익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현재 250억, 300억이 나오면서 1,000억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400억에서 500억에 멈춰 있는데 갑자기 1,000억대의 영업이익을 예상한다라는 건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2배가 넘는 이 영업이익이 기대가 되는 하나머티리얼즈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매출은 다 어디서 왔을까요? 고객사도 한번 체크를 해볼 텐데 도쿄 일렉트론의 비중이 굉장히 많네요. 그래서 이제 도쿄 일렉트론 밑에 이제 이 회사에다가 대부분 납부, 그래서 지분을 14%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램 리서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세메스, 그러니까 세메스를 통해서 삼성전자에다가 납품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세메스와 도쿄 일렉트린 그러면서 이제 중간에 보시면은 꽤 많은 부분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세메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도쿄 일렉트론도 있지만은 바로 이제 세메스를 통해서 삼성전자에다 납품을 하고 있고 매출은 안정적으로 가져갈 거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시각 주력 제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를 준비해 주셨더라고요. 회사의 반도체를 얘기하면서 그 회사가 뭐 하는지 모르고 투자하신 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이 회사의 주력 상품이 뭔지를 한번, 그러니까 실리콘 전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플라즈마 관련해서 여기에 이제 여기서 이제 열을 가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가공을 할 때 이제 식각을 하거나 뭐 이렇게 전공정 장비에 들어가는 건데 식각의 내부라는 핵심 소모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리콘 전극, 그 다음에 실리콘 링, 그러니까 이런 건 리닝인데 이 웨이퍼를 이게 열이 있기 때문에 붙잡아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보호 부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플라즈마뿐만 아니라 그 전에 가공을 했을 때 이 웨이퍼를 안전하게 붙잡고 있는 보호하는 부품이 실리콘 링인데 여기에 이제 기존 실리콘 링에다가 이제 실리콘 카바이드 링을 하면서 기존 제품에 대해서 더 오래 버티며 수명을 길게 하는 부품을 만들면서 SiC 관련해서도 만들고 있고 또 하이브리드 SiC도 지금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런 제품들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기술력까지 깔끔하게 이해를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가격 전략도 세워봐야겠죠. 가격 상방 어디까지 열어두면 좋을까요? 지금 여기에서 이제 횡보하면서 이평선을 넘어섰어요. 일단 정배열되는 상황이고 한번 눌렸다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계속 위에 올라갈 때마다 음봉이 나오지만은 저는 이 시도 위에서 뚫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매수하시고 목표가 10만 원, 손절가 5만 원 잡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목표가 10만 원까지 잡아봤습니다. 오늘 시장 잘 대응해보려면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저녁 8시에 유튜브 조기준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오늘 시장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고 핵심 종목 5종목 알려드릴 테니까 8시에 유튜브 조기준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많은 인사이트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